오늘은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하고 문제 풀이는 89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죠? 자, 봅시다. 제목은 뭐예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즉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예전에 배웠는데 기억이 나나요? 나요 안 나요? 나지? 그래프 그려서 정리를 했었고 그거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이 2차 함수는 중3 때 배웠으니까 그 내용 간단하게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괜찮죠? 간단하게 2차 함수부터 살짝 볼게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여러분들 배웠던 형태는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인 형태를 배웠어요. 맞습니까? 얘 형태는 꼭지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 p, q로 정리가 되고요. a 값에 따라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 a가 음수면 위로 블록. 맞죠? 꼭지점을 알면 축의 방정식 역시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니? 이렇게 우리는 꼭지점과 축을 이용하고 그래프 모양을 이용해서 얘가 어떻게 생겼냐를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a가 양수면은 이와 같은 형태에서 p, q.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 형태에서 p, q.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이해되죠? 이런 형태 중에서도 우리가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얘는 x, y 축이며 그래프 모양은 위로 볼록인 형태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지점을 얘기해 보자. 요 지점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y절편. 여기 있는 요 점은 x절편. x절편은 어떻게 구하는 거랬죠? y가 0일 때 x의 값. 요 지점은요? 꼭지점. 맞죠? 오케이. 다시 얘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4라고 한번 해봅시다. 괜찮니? 자, 이 함수를 가지고 정리하면 y는 x의 개수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랑 4가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돼. 맞죠? 이런 형태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0이 되도록, 즉 y가 0 되는 x의 값을 마이너스 2 또는 4로 찾았고 이게 x절편이었어. 맞니? 잠깐만. 이건 뭐라고요?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2와 4다. 방정식의 두근은 뭡니까? x축과의 교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그치? 이걸 이제부터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우리가 오늘 진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합시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려서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정리를 했고요. 이때 x절편이 알파와 베타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랑 같다고? 다음에 있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각각 얼마라고? 알파 또는 베타입니다 라는 뜻과 같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두 근이 주어지면 이걸 가지고 함수로 그렸을 때 이런 그래프를 가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런 관계를 봤을 때 얘는 지금 두 점에서 만나고요.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있겠네. 맞니?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그 다음에 너희들의 관계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자, 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를 찾을 거예요. 첫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요 점은 알파, 베타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알파 또는 베타입니다. 맞니? 다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어요. 알파라고 하자. 그럼 얘는 알파라고 하는 무슨 근? 중근을 갖습니다. 맞니? 다음 붕 떠 있는 형태니까 얘는 뭐라 되겠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맞니? 그러면 생각해보자. 두 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판별식 D가 양수. D가 양수일 땐 이렇게 생겨있다는 얘기죠. 중근이다. D가 0이란 얘기고요. 허근입니다. 만나지 마라 일 때는 D가 음수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괜찮습니까? 이것을 나중에 우리는 부등식까지 연결을 시켜서 정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지금 방정식은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다음 세 번째 다시 2차 함수로 돌아가서 이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랑 최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이렇게 보겠습니다. A가 양수예요. A가 양수입니다.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형태며 얘는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반드시 여기 있는 꼭지점에서 얼마? X가 P일 때 제일 아래 나오는 최소값 Q를 갖습니다. 맞니? 맞아요? 두 번째, A가 만약에 음수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인 형태가 되며 똑같은 그래프라고 했을 때 얘는 X가 P일 때 뭘 가져요? 최대값 Q를 갖습니다. 맞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뭐 할 거냐? 얘는 X가 전부다. X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한된 X의 값. 이것을 우리가 배웠잖아 미리. 맞죠? 뭐라고 불렀어요? 정의역이에요. 정의역. 그래서 얘는 X가 모든 실수일 때고요. 얘는 X의 범위가 알파와 베타 사이로 나온다. 뭐 크다 작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죠? 요때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돼. 보세요. 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자. 그리고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x 이꼴 알파 여기 x 이꼴 베타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요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만 함수를 보는 거예요. 요 부분까지만 함수를 봐서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됩니다. 언제 최대겠어요? 베타일 때 최대죠? 꼭지점일 때 최소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만약에 이런 형태인데 알파가 여기라고 했고 베타가 여기라고 했어.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고요. 그랬을 때 함수값이 큰 거 알파일 때 크죠? 베타일 때 작죠? 이게 최대
이게 최소가 된다. 맞습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는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얘가 많이 나올 거고, 이와 같이 범위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x의 범위가 주어진 경우는 뭐 하시오?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정리를 해주어라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은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한된 범위가 있냐 없냐 라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할 건데, 문제를 통해서 조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괜찮니? 문제 풀이 먼저 하고 뒤에 2차 함수의 여러 가지 최대 최소 한번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80페이지부터 풀이 들어갑니다. 봅시다. 80페이지예요. 요거 좀 이따가 정리해. 알겠죠? 정리하세요. 정리하도록 하고. 찍을래 너희? 아니면은 영상 보고 할래? 어차피 올릴 거니까 금요일 날 보고 해도 돼. 그거 보고 하세요. 하고 우리 풀이 바로 들어갑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상수 AB의 합을 구하여라.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라고 하는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얼마? 마이너스 3,0, 1,0입니다. 얘죠? 맞지? 얘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y가 0일 때 이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의 근이 얼마랑? 마이너스 3이랑 얼마랑? 1이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다 됐지요?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다 나왔죠? ab가 주어졌으면 두 개를 더하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정답은 1번이 돼요. 이해돼? 다음 2번입니다. 2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마라. x축과 만나지 마라 줄 거세요. x축과 만나지 마세요. 어떤 형태입니까?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 형태예요. 맞지? 판별식 d가 음수. 판별식 d가 음수입니다. 그죠? 판별식 d가 음수예요. 바로 정리할까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이며 얘 판별식 d인데 x 계수가 뭐예요? 짝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4분의 d를 좀 씁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로 정리를 했으며 이 값이 0이 돼야 돼. 맞습니까? 정리합시다. k제곱에서 k제곱 빠질 거고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은 0으로 정리가 되어 찾는 k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오게 되겠죠. 그냥 3분의 1. 3분의 1. 잠깐만. 만나지 말아야 했으니까 이게 작아야 되는데, 그죠? 그죠? 3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 찾아냈으니까 정수 k의 최소값은 얼마 나왔어요? 3분의 1보다 크니까 1이죠? 정답은 4번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 3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4일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여라. 잠깐만, 이거 설명 안 했네. 얘들아, 요거를 설명 안 했네. 나중에 얘를 3번으로 좀 끼워 넣으세요. 알겠죠? 얘가 4번이고
3번 얘로 좀 끼워 넣으세요. 이걸 왜 설명 안 했을까요? 자, 세 번째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총 3가지 형태로 정리가 될 거고요. 먼저 2차 함수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었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얘 직선의 방정식, 얘도 직선의 방정식. 또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보면 1차 함수, 1차 함수. 또는 연립 방정식의 해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 라고 했고요. 만나는 교점 어떻게 찾았어요? 연립 방정식으로 찾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서로 연립을 하면 돼. 잘 보세요. 2차인 형태 간단히 예를 들게.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요 놈 맞니? 얘랑 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이라는 거 너희들이 연립을 해서 정리를 하자. 연립 방식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2차 연립 배우지는 않았지만 일단 살펴본다면 너희 연립 방정식 무슨 얘기예요? x랑 y랑 똑같은 값을 가져야 돼. 맞죠?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x 똑같은 값이고요. 여기 있는 y, 여기 있는 y 똑같은 값을 가져야 돼. 맞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 y라고 해요. 요렇게 y, 요렇게 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교점의 좌표를 찾을 거고요. 이때 너희도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나오는데 연립했을 때 정리를 하게 되면 만나는 교점이 2개다. 무슨 얘기예요? 근이 2개다. 근이 2개면은 뭐 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연립 방정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2점, 0이면 1점, 음수면 만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며 이때 여기 있는 요 놈의 만나는 점입니다.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뭐랑 똑같아요? x좌표. 교점의 x좌표는 나중에 방정식이 된댔죠? 방정식의 해와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났을 때 교점의 x좌표가 나옵니다. 얘는 뭐라고? 연립 방정식의 근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얘를 이용해서 3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3번 한번 보세요.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과 y는 2x 플러스 b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4 줄 거 볼까요?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 또는 4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너희들이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랑 4란 거예요. 너희들이 연립합니다. y가 똑같으니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은 2x 플러스 b예요. 그지? 보고 바로 떠올라야 돼. 뭐가? 이 방정식의 근이 얘입니다. 뭐라는 얘기예요? 방정식의 근이 얘다. 이걸 가지고 방정식 만들면 같아라. 맞니? 또는 두 근이 나와 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써라 라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정리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으로 정리가 되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쓰자. 두 근의 합 2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정리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a는 얼마? 0으로 정리가 되죠. 다음 두 근의 곱 마이너스 8은
a분의 c로 정리가 되며 b의 값은 7로 나오게 됩니다. 그지? 문제에서 문제에서 풀 것은 너희 둘이 곱을 구하시오. 곱을 구했더니 얼마 나옵니까? 0 곱하기 7, 0으로 나와요. 맞니? 이해돼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k로 정리가 되고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줄 거 볼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무슨 얘기를 했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뭐라고? 요거예요. 맞죠? 판별식 D가 양수. 연립했을 때 판별식 D가 양수가 되면 돼. 그대로 정리합시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k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정리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항하자. 이항하면 얘는 x제곱. 너는 이항하면 플러스 5x. 이항하면 플러스 2k는 0으로 정리되며 너의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무슨 수면 된다고? 양수면 된다고. 맞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따라서 정리를 했더니 k의 범위는 8분의 25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 자연수 k입니다. 8분의 25보다 작은 수 얼마였어요? 자연수 1, 2, 3까지 나오네. 그죠? 그래서 총 3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풀 수 있고요. 다음 81페이지 갑니다. 가서 5번 한번 봅시다. 5번. 기울기가 이고 이차함수에 접하는 직선의 y절편. y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입니다. 얘 접하는 직선. 자, 줄 거세요. 접한다. 접한다가 누구랬죠? 얘예요. d가 0일 때를 뭐라고 한다고? 접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d는 0, 직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차함수는 있고 직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뭐가 나와 있냐? 기울기는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기울기는 2니까 y는 2x 그리고 d에는 모르니까 n이라고 합시다. 맞죠? 중2 때 배웠던 거죠? 중2 때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진 1차 함수, 즉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와 같은 형태 너희 둘이를 연립해서 정리를 합시다. 됐니? 정리합니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2x 플러스 n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너의 판별식을 구해서 정리를 할 거니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정리가 되어서 0이 되겠네. 맞습니까? 이게 0이에요. 정리하자. 1 플러스 4n 플러스 4는 0으로 정리가 되어 n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우리는 뭐 찾으라고 얘기했어요? 이 직선 찾아서 y절편 찾으세요. 봅시다. 직선 다시 한 번 더. y는 2x d에 마이너스 4분의 5가 붙고요. y절편 찾으래. y절편은 어느 부분? 뒤에 있는 요 놈이 바로 y절편이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5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은 접선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의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가겠습니다. 6번 한번 봅시다. 6.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1일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여라. y는 2x제곱 플러스 8k의 x 마이너스 3으로 정리가 되며 너의 최소값 C 마이너스 11입니다.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있겠죠? 요거는 중3 문제야. 너의 최소값 찾으세요. 꼭지점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 한번 해보자. 2 x제곱 플러스 4k의 x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3이 왔고 필요한 건 반의 제곱인 얼마? 2k의 반 4k의 반 2k죠. 제곱하면 4k 제곱을 곱한 거예요. 하나, 둘, 세 개로 정리된 것은 인수분해에서 나타내면 되겠고요. 따라서 나타내면 2x 플러스 2k 전체 제곱 마이너스 2k 8k죠. 8k 제곱 마이너스 3으로 정리가 되며 얘는 2니까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 이렇게 생겨 있으니 무슨 값 나와요? 꼭지점의 y좌표에서 최소값 나와. 즉 얘가 최소야. 맞니? x가 얼마일 때? 네가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2k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8k의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나며 이 값이 얼마로 나온다? 마이너스 11로 정리가 된다. 이항했더니 k제곱이 1이고요. 따라서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돼요. 그렇습니까? 문제에서는 무슨 값 찾으라고요? 양수.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죠? 얘는 뭐 중학교 3학년 거니까 쉽게 해결이 되고 다음 7번 x는 0과 3 사이에서 이차함수의 최소값 fx입니다. fx인 이차함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 일 때 k를 구해주세요. 할만하지요? 범위가 나오면 뭐 하라고? 그래프 그려서 찾으면 제일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래프 그려서 하면 된다 그랬어. 뒤에서 그래프 못 그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프 그렸을 때는 그래프 그리세요. 알겠죠? 왜 그래프 그리려면 다른 방법으로 외워도 돼. 근데 3차, 4차 할 때는 그래프 그려야 되거든. 그래서 어차피 그려야 되니까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알겠니? 합니다. 얘 정리할게요. 너 x제곱 마이너스 4x고요. 필요한 수는 얼마? 반의 제곱인 4 마이너스 4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k까지 정리가 되었고 나타내게 되면은 x 마이너스 2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k로 정리 됐어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이렇게 생겨있고 여기 있는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며 이거 전체 하면 안 돼요. 범위를 봐야 돼. 범위 얼마 사이 0과 3 사이 0 여기 있겠네 3 여기 있겠네 이렇게 정리 0, 0 대입하세요. 얼마? k고요 3, 3 대입하세요. 얼마? k-3입니다. 최소값 어느 거? 너죠?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최소값이며 최소값이 마이너스 5로 나오니 k는 얼마?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니? 그래프 그려서 그 그래프에 해당하는 부분만 살펴보고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됩니다. 맞죠? 이해돼? 상관한 끝은 아니지?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에 이제 82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자, 8번입니다. 8번.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문제 풀면서 정리를 좀 합시다라고 했어요. 8번. x의 범위는 0과 3 사이며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이거 제곱이 구하니까 막 전개하자. 전개하면 이거 몇 차 나와요? 4차 나옵니다. 여러분들 4차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고2가 되면은 배우니까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돼. 근데 우리 아직까지 안 배웠으니까 지금은 그 형태를 쓰면 안 되겠다. 근데 잠깐만. 이 문제를 우리가 보니까 이거 뭐가 나오는데? 뭐가 나와 있니 얘들아? 그죠? 공통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하! 공통인 부분 뭐 해야 돼요? 치환해서 정리해야 되겠네. 맞아? 치환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 그죠? 자, 치환하면 이제 주의할 점이 생깁니다. 위에 적을까? 치환하면 범위도 바꾸세요. 뭐라고요? 치환하면 뭐 하라고? 범위도 바꾸어라. 적으세요. 치환하면 범위도 바꾸어라. 치환하면 범위도 바꾸어라. 치환할 때는 뭐라고? 범위도 바꾸란 얘기야. 이해돼? 자, 봐봐. 새로운 A의 범위입니다. 누구냐? 새로운 A는 T예요, T. 이 T의 범위를 찾을 거야. T의 범위. 이해돼? T의 범위를 찾을 겁니다. 자,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를 Y라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그려서 누구의 범위? Y의 범위를 보는 거예요. Y의 범위. 이해돼? Y의 범위가 함수값의 범위를 보라는 거야. 위아래로. 이해되나요?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정리가 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고요. 따라서 x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t의 범위, x의 범위는 0과 3 사이며 얘는 아래로 볼록인 형태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죠. 0과 3 사이 0부터 x의 0. 0이죠. 3. 맞니? 이런 노란색 그래프의 함수값의 최대 최소는 3과 마이너스 1이니 함수값은 y잖아. y가 지금 t로 돼 있잖아. t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요. 이해돼? 치환을 하면 범위도 치환에 맞게끔 바꿔줘야 되고요. 그 형태를 우리 봤더니 2차를 치환했으므로 이 2차의 형태의 y값에 해당하는 함수값에 해당하는 t의 범위를 찾아야 돼. t 제일 작을 때랑 제일 클 때를 찾아서 정리가 된 겁니다. 이해되니?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형태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구하는 형태는 이제 바뀌었어. y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5로 정리가 되며 이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마이너스 2로 묶자. t제곱 마이너스 2t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며 마이너스 5입니다. 다시 정리.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나고요. 그래프 그려야 되겠죠. 그래프 그려주면 위로 볼록인 형태의 t가 1일 때 마이너스 3 또 범위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니까 보세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서 정리해볼까?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2제곱 4, 2, 8 마이너스 8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1. 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1로 정리가 되는 요 파란색 그래프만 봐야 돼. 요 파란색 그래프에서 우리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했어요?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최대값 제일 위에 있는 마이너스 3이고요. 최소값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 11로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대 최소를 구하자라는 겁니다. 됐니? 지금 똑같은 게 두 번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이니까 첫 번째 것만 풀 수 있으면 두 번째 거 범위 치환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이게 나중에 많이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야 돼. 오케이? 다음 두 번째입니다. 9번. xy가 실수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1의 최소값을 구하라. 뭐야 이거? 갑자기 너의 최소값 구하래. 최대 최소 이때까지 그래프 그려서 막 타락해놓고 이게 y는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네. 맞죠?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었어. 봐봐. 실수 xy에 대하여 정리가 되어 있어.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몇 차식? 2차식. 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해돼요? 자, 여기다가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문제 보고 우리 판단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지금부터 적어볼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배우는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야. 몇 가지로 나오는지 잘 보세요. 최대 최소야. 첫 번째,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 형태로 나오는 2차 함수. 이렇게 보면 그냥 2차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2차식이고 여러분들이 y는 붙여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예요. 단 범위가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범위가 알파와 베타로 나와 있다. 또는 뭐 범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주세요.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 중에서 공통 내용이 있으면은 치환을 하라고 했고, 두 번째, 쟤처럼 나와요. 뭐냐?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돼요? 얘에서 2차식 xy에 관한 2차식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찾을 거냐? 요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예, 어떻게 찾을까? 문제는 이겁니다. 실수가 나와 있어요. 실수. 허수가 아니에요. 실수는 제곱하면 무슨 수? 양수. 그래서 얘는 x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이거 어떤 식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니 없니? 있죠. 어떻게 하면? 4를 더하면. 그죠? 마찬가지 다음 y제곱 플러스 6y에 얼마? 9를 더하고 빼면 원래 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1까지. 정리해 볼게요. 하나, 둘, 세 개. 얘들 인수분해하면 x-2의 제곱이고요. 얘 계산하면 y 플러스 3의 제곱이고요. 뒤에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너는 최소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너도 최소 0,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애는 얼마보다? 니는 마이너스 12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게 되겠죠. 이해돼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너는 얼마?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괜찮니? 그래서 너의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2. x가 얼마일 때? x가 2고 y가 마이너스 3이면 최소값인 마이너스 12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잠깐만. 최소값. 그죠? 최소값 요거만 물었지. 정답은 마이너스 12고요. 요거 정리합니다. 방금 전처럼 실수 xy에 대해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어떻게 하라고? 어떤 거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가 됩니다. 괜찮니? 다음 갑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예요. 자, 10번 보세요. 10번 x 플러스 y는 1을 만족시키는 두실수 xy에 대하여 4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지금 뭐가 나와 있어? x 플러스 y는 1이라고 하는 뭐가 나와 있어요? 조건식이 나와 있습니다. 조건식이 주어질 때 2차식 이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맞습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x 플러스 y는 1입니다. 그리고 4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어떻게 정리가 돼요? 봐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x, y 합은 1인데 너의 최소값을 구하래. 어떻게? 여기에서 y는으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x는 1-x예요. y는 1-x입니다. 뭐라고? 이 식은 4x제곱 플러스 1-x의 제곱으로 바뀌었어. 뭐가 되었어요? 한 문자로 정리가 된 거야. 맞죠? 조건식이 주어졌을 때 2차식의 최대 최소는 뭐하라고?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세요. 한 문자로 정리를 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입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한 문자로 정리되었다는 얘기는 개의 범위가 새로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 한 문자로 정리가 되었을 때 이 문자에 대해서 범위도 새로 파줘야 돼. 범위도 새로 파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범위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맞죠?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해주면 됩니다. 이 범위는 언제 나오냐면 2차 부등식을 배우면 그때부터 범위가 생겨요. 좀 이따가 실험 한번 해볼게. 알겠죠? 지금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4x제곱에 x제곱 계산하면 얼마? 5x제곱 d-2x 플러스 1이에요. 전개하면 맞니? 맞니?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 이게 됩니다. 맞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떻게 정리하면 돼? 여기에서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고 너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5 묶자.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2x 필요한 건 반의 제곱인
5분의 1의 제곱 25분의 1. 25분의 1을 뺄 거고요. 정리하면 5 x 마이너스 5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5분의 4. 따라서 최소값 아래로 블럭이죠. 5분의 4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해됐나요? 저기 그래프라 적혀있죠. 2차 형태잖아. 그래프 그려서 여기 꼭지점 찾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맞니? 자, 예를 들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를 만족하는데 이때 4x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의 최대 또는 최소의 값을 찾으세요 라고 나왔어. 똑같죠? 조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조건 찾아야 돼. y제곱은 4-x제곱이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자. 그럼 얼마가 돼? 4-x제곱에 x제곱 없어질 거고 맞죠?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며 너희의 최대 최소만 찾으면 돼. 맞니? 쉽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 범위가 생겨요. 왜? 봐봐. y제곱은 4-x제곱인데 y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 요걸 이용해서 범위를 찾는다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로 정리가 된단다 라는 거예요. 2차의 형태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고요. 뒤에서 2차 부등식을 배우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되니? 뒤에 있는 부등식이랑 섞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문제가 범위에 관련돼서 안 나옵니다. 범위가 안 주어져 있는 이상. 근데 나중에는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풀어야 돼. 그걸 지금 기억해 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누적적으로 쌓이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거 외에 또 우리가 배웠죠? 산술기압평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지? 코시-슈바르츠 배웠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최대 최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나옵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나오고요. 산술기압평균 조합, 산술기압평균 나오고,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나오고, 나중에 가면은 4차, 3차 뭐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래프 그릴 거예요. 알겠니? 지원된 형태도 있었고 최대 최소 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걸 어떻게 써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보고 바로 알아야 돼. 마지막 문제입니다.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위에 한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R이라고 할 때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바로 합시다. 요 그래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며 P지점의 좌표 한번 찾아봅시다. P지점의 좌표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A라고 하자. A, 마이너스 A 플러스 4 맞니? P지점 찾았니? 그러면 X까지의 길이가 밑변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높이니까 넓이는 A의 마이너스 A 플러스 4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봐봐. 이 A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프상. 당연히 0부터 4까지밖에 못 움직이겠죠? 그죠? 이 형태를 가지고 이제 정리하자. 따라서 너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고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X 4A 그리고 필요한 건 반의 제곱이는 얼마? 4 마이너스 4예요. 정리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프 그리면
위로 볼록인 형태고 x가 2일 때 y값 4니까 2,4가 되면 x에 보면 0과 4 사이. 사실상 얘는 해줄 필요는 없지만 0과 4 사이 그린다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우리는 최대값 찾으려 했어요. a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 최대의 넓이는 4로 정리가 된다.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이건 우리 많이 했던 형태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있는 내용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는 뒤에 있는 문제들 숙제로 89페이지까지 해야 돼. 알겠습니까? 집에 가자마자 바로 대표 문제 다시 보기는 해서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세요. 밥 먹고. 알았지? 알겠죠? 오늘까지 하는 겁니다. 오케이? 숙제는 몇 페이지부터? 83부터네. 여기까지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